남자는 가치를 추구하고 여자는 의미를 추구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이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이 뜻이 여러분들이 좀처럼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여자들도 당연히 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 근본에다 뭘 두냐 이러면 인간관계의 근본을 둬요. 즉 의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치 추구를 안 한다가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이 가치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자는 가치 추구만 해요. 가치 추구만. 근데 여자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의미를 기초에다 두고서 가치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잃게 되면 가치 추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의미에 기초를 둔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남자는 가치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여러분들이 가장 혼돈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가치 추구라는 이 말뜻인데 가치 추구는 인간관계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이외의 것. 예를 들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인 뭔가를 남들보다 좀 나아져야 되겠다. 또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지위라든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인간에 관련된 대상이 아니에요.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힘드니까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면서 뭔가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추구를 몇 가지로 나누냐면 경제적 가치 추구와 관계적 가치 추구,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은 저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순으로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여기 좀 달라요. 여자들이 주로 얘기할 때는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는 표현을 거꾸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왕이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관계적 가치도 좋아지면 좋겠고 기왕이면 나중에 사회적 가치도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순서를 그냥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냐는 건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사회적이든 이거는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행복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 생기냐면 이 관련되는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꼭 대상이 있어요. 뭘 가지고서 경제적 가치를 할래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서 내가 관계적 가치를 추구할 거냐? 무엇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갈 거냐? 요 대상이 존재해요. 대상이. 바로 요거를 갈 때 이 대상에 대한 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느냐?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가냐면 감각기관에 의존해요. 즉 재밌고 즐거운 내가 직접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이 목적을 뭐냐면 왜곡된 열정이라고 그래요. 왜곡된 열정. 근데 순수한 열정으로 작용될 때는 감각기관에 의한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한 거냐면 생각이에요. 즉 의식의 자각이죠. 이 자각을 통해 가지고 뭘 느끼냐면 나도 모르게 그것만 생각을 자극이 안 되는데 생각만 해도 신나요. 뭔가를 막 하고 싶어져요. 그걸로 우리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식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왜곡된 열정이에요. 열정은 열정인데 마이너스 열정이에요. 예를 들어 열정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 왜곡된 열정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보면 돼요. 이 생각을 갖는데 똑같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데 요 위에서의 목적을 갖는 거는 내 감각기관에 직접 느껴져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되고 내 귀로 들려야 되고 내가 만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맛을 봐야 되는 거고 냄새를 맡아 이렇게 5개 감각기관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재밌고 즐거운 게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재밌고 즐겁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열정은 뭐냐면 작용이 없어도 돼요. 자극이 안 들어와도 돼요. 그냥 생각만으로도 그냥 신나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냥 생각, 의식의 자각만으로도 재밌고 즐거워요. 강력한 게 똑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느낄 때 여기에서 느끼는 거는 기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재밌고 좋은 기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희열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순수한 열정을 가지면은 재밌고 즐거움, 이런 기분에서의 재밌고 즐거운 걸 이 5개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내가 이게 감각기관에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실실실 웃음 나오고 그냥 좋아요, 그냥요.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치 추구는 순서 내가 그냥 열정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이 감각기관에 관련되는 이 목적을, 즉 내 감각기관이 재밌고 즐겁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곡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 기분대로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언제 망할지 몰라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도 그렇고, 다 지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5개 감각기관을 충족하기 위해서. 즉,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여기는 희열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재밌고 즐겁거든요. 즉,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자체가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가다 보니까 감각기관이 좋아진다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희열에 관련되어 있느냐, 기분에 관련되어 있느냐를 갖고 돼요. 대부분들의 남자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느껴봤을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대부분들은 처음에는 이 희열로 시작을 해서 일로 변질돼 가는 것이 바로 심리장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희열을 느낄 때는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분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 요거를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심리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보여. 그러나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거냐, 생각에서 느끼는 거냐는 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 추구도 그냥 대충 생각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남자들인 경우에는 가치 추구를 할 때 내가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열정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당사자들이 알아요. 자기 자신을 여기다 넣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 이론 틀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돼요.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다 부정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틀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체가 틀려요. 남자도 의미 추구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이 듣기가 싫어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어디에 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심리장애에서 기분을 추구하는 사람. 나는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함께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의미를 추구해 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장애 중증으로 들어간 거예요. 즉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합리화된 사람들은 어떤 말로도 그 사람 못 나옵니다. 거기서 죽음의 위기에 겪어서 진짜로 필요로 해야만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한 대 때렸어. 왜 때렸냐니까 얘가 맞은 짓을 했거든. 그래서 자기는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어.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폭력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결과에 관련되는 것이 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걸 싹 부정해버리는 게 바로 자기 합리화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반면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나쁜 점, 심리장애 들어갔을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일을 왜 하냐라고 할 때 그냥 일 자체가 재밌어요. 신나고 재밌어요. 일 자체가. 일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면 더 좋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어떤 기분을, 자기 기분을 내가 요거를 해야만 굉장히 나는 즐거워져. 그래서 난 이거를 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대체적으로 그래서 기분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심리장애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독증에 잘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쉽게 중독으로 들어가요. 쉽게. 이게 일 중독이 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될지 또는 도박 중독이 될지 어떤 중독이 될지는 몰라요. 관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다 몰입력이거든요. 둘 다가. 그런데 하나는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내 생각에서의 희열에 열정에 관련되는 게 유발이 됨으로써 타인과 함께 가는 바로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자아실현의 기초인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있으면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내 행복도 추구를 하고 타인의 행복도 같이 추구를 하는 그 힘이 바로 희열이에요. 이거를 같이 추구를 하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의 또는 여자의 의미를 둔 이 가치 추구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의 의미 추구예요. 여자들은 의미라는 건 뭐라냐면 사실은 가치 추구와 의미 추구는 자아실현, 즉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걸로 동일하게 그냥 하나로 뭉뚱거리면 그래요. 그런데 이 의미와 가치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요 인간관계를 대상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인간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감성적이면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인간관계 따위는 관심 없어요. 없어도 돼. 돈만 벌면 되거든. 인간관계 안 맺는 나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제적 가치가 됐던 관계적 이거를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을 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딱 그만두게 되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쭉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달라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걸 그거를 우리는 의미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걸 삶의 의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인생의 가치고요.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이 삶은 이력서의 내용과 같아요. 내용. 이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되는 이 인간관계가 행복한가 아닌가에 굉장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여자들이 통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여자의 행복, 그리고 아내의 행복,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엄마의 행복, 이 세 가지를 추구하거든요. 미혼인 여자는 여자 행복만, 여자로서 남자로서. 왜? 남녀관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친구관계도 있어요. 그것도 여자로서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내로서 행복, 남편과 인간관계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인간관계 하나예요. 타인과의 인간관계 중에 나와 함께 가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부부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하질 않아요. 부부관계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 관계는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결혼에 따라서 부부가 다 부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엄마로서의 행복은 자녀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행복해지면 돈 없어도 행복해요. 사회적인 지위 없이 진짜 살아도 행복해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도 이것만 있어도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결혼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뭐 보고 결혼합니까? 요즘 물론 돈 보고 결혼해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이 남자의 가치를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래 못 갑니다. 인간관계적인 측면, 의미에서는 나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남자는 과연 어떤 남자들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말 그대로 돈 좀 없으면 어때? 사회적 지위가 좀 낮으면 어떻고? 이거 좀 아니면 어때?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고 나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돈 없어도 조금
진짜 콩나물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도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울어가면서. 왜? 이 행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이 의미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똑같이 목적을 대상으로 가고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행복에 관련되는 이 감정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이 차이인데, 이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이 목적이라는 건 요거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이 대상에게만 가는 거예요. 대상만 가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거 하나. 요거 하나, 이 대상 하나에만 매달려서 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랑받는다, 행복하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냐면 왜곡된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곡된 감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나랑 이만큼 안 맞으면 거의 매달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매달릴 때는 막 사정사정 하면서 매달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좁혀면서 매달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뭐까지 갑니까? 내가 네 마음을 못 갖더라도 네 마음은 내가. 그래서 타인들이 못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남들 다 필요 없어. 인간관계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파괴시켜버려요. 이 목적으로. 한 대상을 향해서만 자기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바로 어떤 목적이에요? 나만 행복하면 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만 행복하면 되고 너 따위는 안 행복해도 돼. 나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내 주변 내 애새끼 필요 없어요. 내 아이 필요 없다니까 돈 주고 밥 주면 돼. 걔는 알아서 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히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대상을 집착을 하는 이 목표로 가는 거거든요. 이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왜곡되어 있는 바로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 여자로서도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가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자기 생각, 이건 뭐라 했습니까? 의식의 자각이라고 그랬죠. 의식의 자각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무의식에서 만들어져요. 무의식이 의식에다 신호 보냅니다. 너 행복한 놈이라고.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식이 아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생성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왜곡된 감정이냐 진짜의 감정이냐, 여기는 열정과 왜곡된 열정으로 나누지만 여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5개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곳을 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라니까. 집착. 이 사람이 꼭 있어야만 내가 행복해 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왜곡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 뭐냐면 없어도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아파.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치료를 필요한다? 왜 그래요? 생각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건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생각 따위는 안 한다니까. 생각에서 감정이 풍부한 거 필요 없어요. 뭘로 와야 돼요? 5개 감각기관으로 이 대상이 들어와야 돼요. 이 대상이 나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이걸로 변질이 됩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심리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심리장애. 그래서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은 이 생각에서 아파하고 행복해하는 게 없어요. 뭐가 어느 놈인지는 몰라도 누군지는 몰라도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가요. 아이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다 자주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도 걔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이 대상이라 해서 꼭 이성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여자는 뭘 가지고 가냐면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내가 특정한 대상이 됐던 내 주변이다. 내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내 아이를 봐도 그렇고, 내 남편을 봐도 그렇고, 또는 내 남자친구를 봐도, 누굴 이렇게 봐도 내 생각이 꼭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직접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여자들의 바로 사랑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파한다. 왜 아파하냐?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받고 하고 싶은 이유는 그래서 나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관심 따위 없어요. 이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들이 아파하든 말든 자기 관심 없어요. 내 아이가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관심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변해요. 아닐 것 같죠?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치료 교육을 오는 이 아내들이나 여자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 관련되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일로 넘어가지 않고 아직은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일로 넘어가면 절대 일로 못 들어와요. 거의 못 들어와요. 90% 이상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 대상만 바꾸면 되거든요. 바꾼다. 이것만 바꾸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요거에 관련된 대상만 바꾸면 되거든요. 일로 쉽게 안 들어가요. 이미 5개 감각기관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글로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들어오질 못해요.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내가 일로 반드시 가지 않으면 절대 내 자아실현이나 내가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가게 될 때 필요에 의해서만 돌아와요. 우리는 그거를 남자든 여자든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뭘 하고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 이제 해서 좀 이제 살아보려고 딱 했더니 와이프가 옛날에 내가 알던 와이프가 아니에요. 본인도 어색해요. 함께 같이 있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나 다 싫어하고. 왜 그래요? 나 이것만 추구해왔지 여기는 관심 따위 없었거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이런 걸 쭉 가져갔는데 이제 눈앞에 이 사람이 눈앞에 계속 있네? 그러니까 엄청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못 견디니까 이 위로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활동, 이 대상이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취미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니까? 이렇게 변질이 돼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들은 취미활동을 왜 합니까? 취미가 재밌어서? 아니에요.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취미활동 왜 합니까? 그 취미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사람 또 이렇게 들어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 남자와 다르게 여자들은 이 의미에 갇혀있는 요거를 기초에다 두고 행복에 관련된 이 감정에다 기초를 두고 뭐를 쳐가냐? 남자와 같이 이런 같이 축을 가면 돼. 그때는 이걸 기초에다 뒀기 때문에 뭐만 가면 돼요? 이것만 가면 돼요. 특이하게도. 여자는 일로 갔다 큰일 나요. 요게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갈 때 같이 추구의 목적을 가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특정한 대상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의미라는 거를 간신히 내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뒤섞을 것이냐, 혼합을 해서 함께 살아갈 것이냐를 이제 논할 때 쓰는 문제고, 여러분들은 이 남자의 가치 추구와 여자의 의미 추구가 이렇게 양분화돼서 가면서 심리장애가 어떻게 왜 발생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가치 추구도 같은 가치 추구가 아니에요. 의미 추구도 같은 의미 추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는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 당사자는 똑같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순수 열정과 왜곡된 열정, 순수 사랑과 왜곡된 사랑에 관련된 이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을 정반대로 살게 만들거든요. 하나는 마이너스 에너지로, 하나는 포지티브 플러스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